서울 지하철 2호선 저녁 6시. 회색빛 조명을 뚫고 밀려드는 사람들 사이로 한 노인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등은 구부정하고 셔츠는 목덜미가 달아 있었다. 한 손엔 낡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고 다른 손으론 손잡이를 더듬듯 잡았다. 지하철 문이 닫히고 진동이 퍼졌다. 옆 사람과 조금씩 부딪히는 이 흔한 일상 속에서 그 노인은 무심코 몸을 돌리다 옆자리의 청년 무리 중 한 명과 어깨를 스쳤다. 조용한 일이었다. 말 한마디면 끝날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상대는 달랐다. 탈색한 금발머리, 과하게 부푼 패딩, 팔목에 문신이 선명한 청년이 눈을 부라렸다. 야, 어르신이면 다예요? 눈깔 똑바로 못 뜨고 다녀요? 그 목소리는 과장된 억양으로 칸 안을 가득 메웠다. 주변은 일순정적에 잠겼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직접 개입하는 사람은 없었다. 노인은 말없이 청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주 잠깐 그 눈빛이 지나갔다. 맑지도 않고 흐리지도 않은 눈동자. 말을 아끼는 사람의 눈이었다. 청년 무리는 키득거리며 그를 둘러쌌다. 영상 찍어. 이런 거 유튜브에 올리면 100만 뷰 나와요. 뒤에 있던 또 다른 청년이 카메라 앱을 켜며 말했다. 화면 속 노인의 모습은 그저 왜소하고 평범하고 늙어 보였다. 노인은 고개를 떨군 채 종이봉투를 꼭 쥐었다. 봉투 안에는 구겨진 신문지 사이로 무언가가 비쳐 보였다. 때 묻은 흑백 사진 한 장. 젊은 시절 전투복을 입고 총을 든 사내의 모습이 보였다. 노인의 눈매와 똑같은 그 표정. 감정 없는 얼굴이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지하철은 다음 역에 멈췄고 문이 열렸다. 노인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계속되는 희롱에 아무 말 없이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고 청년 하나가 말했다. 야, 쫄았나 봐. 따라가 보자. 카메라를 든 채 2명의 청년이 뒤따라 내렸다. 장난처럼 시작된 희롱은 이제 거리로 이어졌다. 플랫폼엔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 뒤를 따르지 않았다. 노인은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청년들은 뒤에서 피식 웃었다. 진짜 구닥다리 같네. 야, 밀면 한 방에 넘어질 듯. 그 순간 노인이 발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눈밤에 보면 안 보이죠. 그 말에 청년은 걸음을 멈추고 눈을 찌푸렸다. 하지만 그 표정과 말투 속 어딘가 차가운 기류가 스며들고 있었다. 청년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주변의 공기는 아주 미세하게 바뀌고 있었다. 이제 이야기는 단순한 시비에서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지하철 문이 닫히고 플랫폼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틈을 깨며 카메라를 든 청년이 키득 웃었습니다. 야, 진짜 웃기지 않냐? 지금 쫄아서 도망간 거야?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영상 각은 좀 애매한데 일단 따라가자. 이거 편집하면 조회수 나올 듯? 2명의 청년은 핸드폰을 든 채 노인을 뒤따라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작은 봉투를 양손으로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죠. 계단은 길었고 사람들 틈은 생각보다 촘촘했습니다. 청년들은 계단 중간쯤에서 멈춰 카메라를 그의 등 뒤로 겨눴습니다. 어르신 미안해요. 우리 좀 찍을게요. 화 안 내시죠? 청년 하나가 조롱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똑같은 속도로 계단을 내려갔을 뿐이었죠. 그 모습이 오히려 청년들을 자극했습니다. 야, 진짜 아무 말도 안 해. 완전 무시하네. 그러곤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무릎 괜찮으세요? 내려가다가 넘어지시면 저희 책임 아닌 거 알죠?
노인의 발걸음이 멈칫했지만 그는 이내 마지막 계단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청년들은 그의 뒤를 따라 붙으며 빈정거렸습니다. 진짜 예의 없으시네. 요즘 노인네들 무서워. 아까도 쳐놓고 사과 한마디 없고. 노인은 역산의 통로로 들어섰고 조명이 조금 어둑해졌습니다. 조용한 발자국 소리만 바닥에 울렸고 그 뒤를 바짝 따라붙은 청년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 순간 종이봉투의 입구가 살짝 열리며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흘러내릴 뻔했습니다. 노인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청년 중 하나와 시선이 마주쳤죠. 청년은 그 눈빛에서 왠지 모르게 말문이 막혔습니다. 딱히 화를 낸 것도 아니고 겁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 감정 없는 무표정. 그런데도 그 표정이 왠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어우, 저 눈빛 뭐냐? 이상하게 소름 돋네. 뒤에 있던 청년이 작게 중얼였지만 그 말은 곧 지워졌습니다. 노인은 다시 걸음을 옮겼고 청년들은 다시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소매 아래로 희미하게 문신 하나가 보였습니다. 빛바랜 파란색 먹물로 새겨진 작고 낡은 숫자들. 언뜻 보면 그저 오래된 흔적처럼 보였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청년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야, 그거 문신 아냐? 뭐라고? 방금 소매 아래 숫자 있었어. 이상한 거. 하지만 청년은 금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몰라. 요즘 늙은이들도 그런 거 세나 봐. 그리고는 장난스레 커피 뚜껑을 열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끼얹으면 난리 날까? 노인은 계단을 지나 지하철 역사구석에 있는 자동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봉투를 다시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몰랐습니다. 이미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요. 이 싸움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걸요. 지하철 역산의 복도는 퇴근 시간치고는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노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벽면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했고 손에 쥔 종이봉투는 살짝 구겨져 있었죠. 하지만 그의 발끝은 땅에 단단히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은 내내 바닥을 보고 있었지만 주변의 모든 동선은 이미 그의 뇌 속에 입력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반면 뒤따라온 두 청년은 여전히 장난기가 가득했습니다. 야, 저거 봐. 얼었네. 무서운가 봐. 쫄았지 뭐. 아까는 눈 똑바로 못 뜨더니 이제는 발도 못 움직이네. 그들은 거리낌 없이 그를 비웃었고 한 청년은 곧 손에 든 커피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노인이 몸을 돌렸습니다. 동작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낯설 정도로 단정하고 정확한 회전이었죠. 청년 하나가 다가가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우리랑 사진 한 장만 찍어요. 조회수 잘 나오게. 그 말과 동시에 청년의 손이 노인의 어깨에 닿는 순간 탁! 무언가 딱 울렸습니다. 청년의 손목이 기이한 각도로 꺾였습니다. 그가 고통에 겨운 신음을 내는 동안 노인은 전혀 힘을 쓰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저 손끝으로 제자리를 찾아준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야, 아야야야야. 뭐야 이거. 청년이 주저앉으며 외쳤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다른 청년은 급히 녹화를 멈추고 다가옵니다. 형 괜찮아? 뭐야, 이거 왜 이래? 그때 노인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말했죠. 그 눈, 밤엔 잘 안 보인다니까요. 그 말은 경고 같았지만 묘하게 습관처럼 건조한 어조였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다루는데 익숙한 사람의 톤이었습니다. 기겁한 청년이 소리칩니다. 이 미친냐. 경찰 불러. 이거 폭행이야. 노인은 천천히 뒷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작은 지갑이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신분증 하나가 살짝 보였습니다. 이름은 지워졌고 직책만 남아 있었습니다. 특수전 사령부 예비역 작전 고문. 그 순간 한쪽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낡은 야구 모자를 쓴 중년 남자. 그는 슬쩍 청년들의 어깨를 넘겨 노인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중얼입니다. 아이고, 아직도 살아계셨네. 이 형님 북쪽 3번 들어갔다 살아나온 분이야. 그때도 저런 눈빛이었죠. 청년들이 그의 말을 믿지 않자 그는 조용히 덧붙입니다. 실미도 들어봤죠? 이 양반은 그 훈련소에서 교관했던 분이야. 고문관 하나 없던 시절에 직접 작전 투입하던 사람. 청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욕설과 농담으로 가득하던 입은 이제 거친 숨소리만 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확실히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 건드린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노인 상대 실랑이가 아니라는 걸요. 노인은 다시 종이봉투를 들고 말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계단 위로 올라가는 그의 걸음은 변함없이 조용했고 똑같이 일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엔 더 이상 피해자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움직이는 전설, 그리고 살아남은 유령이었습니다. 청년 하나가 손목을 붙잡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비명을 지르진 않았지만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그 손을 휘감던 통증은 단순한 부상 때문이 아니었다.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힘의 정확성, 익숙함, 냉정함 때문이었다. 다른 청년은 그를 부축하며 말을 더듬었다. 야야, 괜찮냐? 너 뼈나간 거 아니지? 손을 댈 때마다 움찔하는 친구의 반응에 그제야 그들은 방금 전에 벌어진 일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지하철 역사 한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중년 남성은 고개를 들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몇 번 넘기더니 낡은 뉴스 기사를 하나 찾아내 청년에게 보여주었다. 이 양반 사진 똑같지? 청년은 화면을 내려다보다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 뭐야, 이거 진짜야? 화면엔 1988년자의 신문 스크랩이 있었다. 흑백으로 인쇄된 이미지 속에서 한 젊은 군인이 고글을 내린 채 북한군 진지를 배경으로 서 있었다. 이름은 없었고 얼굴도 절반은 가려져 있었지만 눈매와 인매는 방금 전의 노인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제목은 이랬다. 존재하지 않는 부대, 국경 너머 작전을 수행한 자, 실미도의 마지막 그림자. 기사에는 몇 줄의 설명이 덧붙어 있었다. 북파공작, 군번도 계급도 없는 이들. 그들은 침투 후 생존해도 살아 돌아와도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청년은 손을 떨며 고개를 들었다. 노인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역사 끝 벽면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종이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둔 채였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고 눈은 감겨 있었다. 그러나 이상했다.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스쳐 지나갔다. SNS에선 이미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다. 지하철 할아버지 전설, 북파공작원 실화, 20대 깡패 참교육, 실미도 생존자의 한손 기술. 자극적인 제목들이 플랫폼마다 빠르게 공유되고 있었고 댓글창엔 이런 말들이 줄을 이었다. 이건 연출 아니면 불가능한데요? 근데 진짜 눈빛이 장난 아니더라. 그 한 번 쳐다본 거에 무릎 꿇는 느낌. 실미도 생존자. 그게 아직 살아있다고. 사람들은 반신반의했다. 지하철 한복판, 한 노인의 짧은 반격에 그동안 억눌린 정의감과 궁금증이 폭발한 것이다. 그는 말 한마디 없이 단 하나의 행동으로 시비, 조롱,
그리고 침묵의 공기를 뒤집어버린 셈이었다. 중년 남성은 SNS 댓글창을 내려보다 조용히 휴대폰을 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얼였다. 이 형님 이제 들킬 때도 됐지. 근데 세상이 이 형님을 알아볼 준비가 됐을까? 노인은 여전히 앉아 있었다. 세상은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는 세상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다. 그가 눈을 감은 건 피곤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무엇을 봐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하철 역사 내 한쪽 벤치에 조용히 앉은 노인. 그의 눈은 감겨 있었고 등받이에 살짝 기댄 자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의 공기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를 조롱하던 청년 무리는 사라졌고 남겨진 영상 하나가 지금 인터넷을 달구고 있었죠. 지하철 참교육 영상 실화. 북파공작원 살아있다. 믿을 수 없는 실미도 생존자. 그는 왜 침묵했는가. 자극적인 제목들이 포털과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졌고 댓글엔 놀람과 존경, 그리고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거짓말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군사 전문가를 태그하며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저 기술 일반인이 절대 못 씁니다. 손목 꺾을 때 체중이 아니라 중심만 이동한 거 보셨어요? 그건 훈련받은 사람만 가능한 동선입니다. 기자는 전화기를 붙들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국방부, 국정원, 심지어 국가보훈처까지 연락을 돌렸지만 확인 불가, 비공개 인물, 기록 없음이라는 말만 돌아왔죠. 어떤 부처에선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혹시 이름이 실명입니까? 그 말은 곧 그가 실존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반증이 되었습니다. 한 신문사 기자가 흥미를 품고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1980년대 한 작전에서 실종 처리된 인물들 중 사진 속 노인과 얼굴 윤곽이 매우 유사한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죠. 군 번역엔 이름 대신 세 자리 숫자만 있었고 병적 기록부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 사이 청년들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손목이 꺾였던 그 청년은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댓글창엔 사과문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는 결국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장난이었습니다. 저분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세상은 그를 비로소 존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기록도 방송 인터뷰도 없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여전히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법도 했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조용히 종이봉투의 가장자리를 문지르고 있었고 그 안엔 여전히 빛바랜 사진 한 장과 훈장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그 앞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정말 군인이셨어요?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시절 얘기는 살아남은 사람만 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학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무용담이 아니었고 경고도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사람의 몫을 남긴 말이었죠. 지금 이 순간 말 많은 세상에서 말 없는 한 사람이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한 시대를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낡은 군복을 곱게 접은 한 노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한 언론사가 그날 지하철 사건 이후 제보를 받기 시작했고 어딘가에서 조용히 그를 기억하던 이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죠. 처음엔 군 관계자도 언론인도 그저 흥미 위주로 다뤘습니다. 전설 속 공작원이 아직도 살아있다? 노인에게 당한 깡패의 정체는 누구인가? 소비되는 뉴스가 쏟아졌고 검색어에는 지하철 할아버지, 실미도 생존자, 북파 공작원 실화가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도 영웅 서사도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했습니다. 혹은 입을 닫았고 말을 시작하더라도 항상 마지막엔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 이름은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이름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기자들은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소속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부대, 실체 없는 북파 부대, 없던 작전, 기록 없는 인물, 그리고 하나같이 붙은 말 소멸된 번호. 국정원, 보훈처, 심지어 군사보안기록 보관소까지 그의 존재를 입증할 어떤 서류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오래된 흑백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비무장지대 어딘가에서 찍힌 희미한 사진, 고글을 쓰고 모자에 묻은 진흙을 털고 있는 작전 중의 군인. 그리고 그의 눈. 딱 지금 그 노인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세상은 그제야 느꼈습니다. 전설이라는 말이 왜 붙는지를요. 말할 수 없고 남길 수 없으며 기억되어서는 안 된 존재들. 그들은 늘 조용히 살아왔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중 단 한 명이 어떤 우연을 통해 눈앞에 다시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SNS에선 논쟁이 오갔습니다. 저런 분이 왜 버스를 타고 왜 혼자 살고 계실까? 국가가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분이 만약 진짜라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잊힌 영웅 아닐까요? 그러나 정작 그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그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지하철 벤치에 앉아 있었고 무릎 위엔 여전히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죠. 기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세상이 이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고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그 특유의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살아남은 겁니다. 말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 한마디에 기자는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자가 세상에 던지는 최후의 언어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를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해하면서도 어쩐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살아있었고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이름을 남기지 않았던 이유. 그는 기억이 아니라 경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전선이 존재한다는 뜻이었죠. 지하철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일주일째. 인터넷은 여전히 지하철 북파 공작원의 실체를 쫓고 있었고 TV 뉴스, 시사 프로그램, 심지어 예능 작가들까지 그의 섭외를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날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데도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 동작구의 한 오래된 연립주택. 정면에 달린 초인종에는 이름표조차 붙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서 누군가 나지막이 숨을 쉬고 있었다. 바로 그 노인이었다. 마루 위엔 구겨진 군용 셔츠와 묵은 먼지 냄새가 밴 옛 전투화 한 켤레. 그는 조용히 신문을 접으며 일어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책상 위에 낡은 수첩을 펼쳤다. 그 수첩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다만 맨 앞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두 번째 기회는 없다. 그 말은 오랜 세월 동안 그의 가슴에 박혀 있었고 어쩌면 그가 살아남은 이유이기도 했다. 그날 오후 한 기자가 그의 집을 찾았다. 자신을 예의 바르게 소개하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지금 세상이 궁금해합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당신의 시선이요. 인터뷰를 한 번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흐리지 않았고 말없이 상대의 태도를 살폈다. 기자는 조금 더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때 지하철에서 당신께 모욕적인 말을 던졌던 청년들.
그중 한 명이 제 동생이었습니다. 노인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날 이후 그 아이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존경이라는 감정을 처음 느꼈다고 하더군요. 제가 인터뷰를 부탁드리는 이유는 그 한마디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눈을 감았다. 잠시 숨을 고르던 그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은 겁이 나야 멈춥니다. 근데 요즘은 말로 해도 안 멈추죠. 기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다. 노인은 눈을 뜨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러니 꼭 전해주세요. 세상엔 두 번째 기회가 없는 일도 있다는 걸요. 그 말은 인터뷰도 아니었고 선언도 아니었다. 그저 살아남은 자가 세상에 남긴 경고였다. 기자는 그 자리를 떠나며 눈시울을 훔쳤다. 그리고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문을 바라봤다. 이름 없는 그 문 뒤엔 이름 없는 전사가 다시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인터넷보다 더 빠르게 사람들의 마음속을 퍼져나갔다. 어떤 이들은 벽에 붙인 경고문으로, 어떤 이들은 다이어리 첫 장에,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문장으로 새겨 넣었다. 두 번째 기회는 없다. 그 문장은 그 어떤 영웅담보다 깊고 묵직하게 사람들 사이에 남아있게 되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평일 오후 2시. 혼잡한 출퇴근 시간과는 거리가 먼 한산한 시간대였다. 열차 안은 비교적 조용했고 의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몇몇 승객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모습뿐이었다. 그중 한 청년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옷차림도 말투도 평범했지만 눈빛만큼은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 했다. 그는 지난주 노인에게 손찌검을 당한 바로 그 청년이었다. 손목은 다 나았고 어깨의 멍도 다 가셨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여전히 무언가 단단한 돌덩이처럼 남아있었다. 그는 그날 이후 세상이 조금 달라 보였다. 길에서 마주치는 노인을 함부로 보지 않게 되었고 말투에도 눈빛에도 한 번 더 생각을 담기 시작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지하철이 역에 정차하고 사람들이 오르내리던 중 어느 한 노인이 중심을 잃고 가방을 떨어뜨렸다. 과거의 그 청년이었다면 아마 고개를 돌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조용히 주워 건넸다. 조심히 가세요. 노인은 미소도 짓지 않고 그저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청년은 그 모습에서 어딘가 익숙한 기운을 느꼈다. 잠시 그날의 그 노인이 떠올랐다. 그의 손등, 팔각형점 하나. 그날 손목을 꺾었던 그 손의 느낌. 자신을 내려다보던 감정 없는 눈동자. 단 한마디였지만 지금까지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말.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그 문장이 그의 삶을 바꿨고 지금도 여전히 어딘가에서 울리고 있었다. 지하철은 다시 출발했다. 창밖 풍경은 여느 날과 다름없었지만 그 청년의 눈엔 세상이 조금 더 조용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보였다. 같은 시간. 서울 외곽의 작은 공원 벤치. 늦은 오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내려앉는 그 자리에 노인이 한 명 앉아 있었다. 그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 무릎 위엔 여전히 같은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다. 표정은 한결같이 무표정했고 주변을 의식하지도 않았다. 누군가가 그를 알아봤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다. 왜인지 몰라도 그 자리는 마치 기념비처럼 지켜야 할 거리감이 존재하는 곳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옆을 지나갈 때도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던 노부부가 스쳐 지나갈 때도 그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하자 그는 조용히 봉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뒷모습은 여전히 고닫고 걸음은 느리지만 흔들림 없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땅 위에 깔릴 때 누군가는 중얼였다고 한다. 아직도 그분은 국경을 걷고 계신 거겠죠. 어떤 국경인지, 어떤 전쟁인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의 존재가 세상에 남긴 건 단지 무용담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단 하나의 시선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를 본 사람들은 어딘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오래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복수하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자랑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다시는 싸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에서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채 모두가 모르는 전선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